여러분 혹시 소리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 거대한 유리 건물 같은 공간을요,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장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오늘 바로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놀라운 음향 제어 기술,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사방이 유리로 둘러싸인 거대한 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연히 소리가 막 이리저리 반사돼서 엉망진창이 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곳에서 어떻게 섬세하고 풍부한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에 대한 답안에 오늘 우리가 알아볼 기술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음향 피드백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적부터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 들어간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커지고 그 커진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무한 반복되는 거죠. 결국 특정 주파수가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우리가 아는 그 삐 하는 끔찍한 하울링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 더 교묘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착색 현상인데요. 특정 음이 약간 금속성으로 찌그러지면서 길게 울리는 음질 전체를 망가뜨리는 주범이죠. 자, 이 골치 아픈 피드백 문제를 해결할 첫 번째 열쇠, 바로 야마하의 EMR, 전자마이크 회전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요, 마치 공간 자체를 전자적으로 빙글빙글 회전시키는 것 같은 정말 영리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됐거든요. EMR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 와, 정말 기발합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마이크와 스피커 경로가 하나로 딱 고정되어 있죠. 이러면 특정 주파수의 에너지가 쉽게 쌓여서 피드백이 생기기 딱 좋아요. 하지만 EMR은요. 가운데 그림처럼 수많은 마이크와 스피커 사이의 연결 경로를 눈에 보이지 않게 전자적으로 아주 부드럽고 빠르게 계속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그래프처럼 뾰족뾰족 튀어나왔던 주파수들이 서로 상쇄되면서 와, 마법처럼 전체 소리가 평탄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공간 평균화 효과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실제로 무슨 의미냐고요?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바로 3데시벨에서 최대 6데시벨의 추가적인 볼륨 여유, 즉 이득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음향학에서 3데시벨 차이는 에너지량이 2배라는 뜻이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죠. 다시 말해서 피드백 걱정 없이 시스템 전체 볼륨을 훨씬 더 키워서 공간을 아주 풍부한 소리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EMR이 공견원을 제어하는 마법이었다면 두 번째 핵심 기술은 시간을 제어합니다. 플럭하이어라는 훨씬 더 정교한 기술인데요. 똑같은 피드백 문제를 이번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기술입니다. 플럭스 FI, 이름이 좀 어렵죠? 말 그대로 변동하는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디지털 필터는 그 특성이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플럭스 FI는 필터를 구성하는 수많은 가상의 반사음 신호, 즉 탭들의 타이밍을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흔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터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셈이죠. 덕분에 피드백 에너지가 어느 한 주파수에 딱 고정돼서 커질 틈을 아예 안 주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플로우 파이어는 수천, 수만 개의 아주 미세한 가상 반사음을 만들어내고요. 이 반사음들 각각의 타이밍을 제멋대로 계속 미세하게 흔들어주는 겁니다. 마치 잔잔한 수면의 파동이 싹 퍼져나가듯이 피드백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어느 한 곳에 뭉치지 못하고 시간과 주파수 전체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인위적인 느낌은 전혀 없고 정말 밀도 높고 자연스러운 울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제 이 기술들이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음향 제어의 난제, 거의 끝판왕급 도전이었던 도쿄국제포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쿄국제포럼의 홀 A, 이곳은 그야말로 음향 엔지니어들의 악몽 같은 공간입니다. 5,000석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한쪽 평면 전체가 거대한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이 유리벽이 소리를 그대로 반사해서 특정 지점에 에너지를 집중시키니까 이건 뭐 제어 불가능한 피드백과 귀를 찢는 듯한 거친 반사음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클래식 공연은 꿈도 꾸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야마하의 음향 제어 시스템이 도입된 후에 이 거대한 유리홀이 무려 2,500석 규모의 최고급 콘서트홀과 맞먹는 그런 풍부한 울림과 잔향을 갖춘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건축물의 물리적인 한계를
기술이 완벽하게 극복해낸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이 문장에 답이 있습니다. 두 기술의 완벽한 팀플레이 덕분이었죠. 먼저 EMR이 공간을 회전시키는 효과로 유리벽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피크 에너지를 싹 분산시켜서 길을 터주고, 그 위에 플럭스 FIR이 만들어낸 아주 고품질의 자연스러운 잔향이 싹 덮이면서 그 거칠었던 유리 반사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버린 겁니다. 아니 근데요, 피드백 잡는 기술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야마하의 이 방식이 그렇게 특별할까요? 자, 지금부터 그 결정적인 차이, 바로 음악의 생명과도 같은 음질을 어떻게 보존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드백을 막는 또 다른 대표적인 기술로 주파수 시프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소리의 주파수, 즉 높이를 아주 살짝 비틀어서 피드백 고리를 끊어버리는 원리입니다. 물론 효과는 있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원음의 피치, 즉 음정이 변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클래식 공연인데 바이올린 소리가 미세하게 틀어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반면에 EMR과 플랫파이어 조합은요, 높이는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소리의 경로와 위상만 제어해서 에너지를 분산시키죠. 그러니까 원음의 그 순수함, 음질은 그대로 지켜내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야마하의 접근법은 피드백을 잡아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음정과 음질은 단 하나도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 수준의 사운드가 요구되는 전문 공연장에서 이 기술이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 핵심만 다시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간단하죠? EMR은 공간, 영역을 맡아서 라우팅을 회전시켜 주파수 응답을 평탄하게 만들고, 플로이크 FIR은 시간과 주파수 영역을 맡아서 필터를 계속 흔들어 피드백 고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의 조합이야말로 바로 그 마법의 레시피인 셈이죠. 그럼 현장의 오디오 엔지니어들에게 이 기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거의 슈퍼파워를 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피드백 걱정 없이 3에서 6데시벨의 이득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무기고요. 음질 저하 없이 깨끗하고 풍부한 잔향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물리적인 반사판 없이 무대 음향을 제어하는 전자 오케스트라 쉘 같은 고난도 기술까지 구현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이 기술들은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음향 제어는 이제 단순히 소리를 치우는 증폭의 시대를 지나서 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리의 환경이든 창조해내는, 말 그대로 공간 자체를 악기처럼 연주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간을 연주하고 싶으신가요?